뭐라고? 한국이 더럽다고? 한국에서 물건이 없어졌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기 한 중국인 블로거가 있습니다. 중국에 퍼진 한 충격적인 소문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문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일까요? 그 소문은 무엇일까요? 중국인 블로거의 한국 여행담, 지금 바로 그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슐룽이고 중국에서 여행 블로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이름이 신속한 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많은 의심을 품었어요. 인터넷과 TV 뉴스에서 한국은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했고 솔직히 조금은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출신 때문만으로 정말 나쁜 대우를 받을까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리펑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리펑은 제가 같이 여행할 때마다 매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주는 전문 사진 작가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말했어요. 리펑, 우리 직접 눈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듣기만 하지 말고 한국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리펑은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믿습니다. 슐룽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알아봅시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분주한 거리와 공기 중에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옛 궁궐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반갑게 웃어주는 사람들의 얼굴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짐을 싸면서 저는 좋아하는 여행 안내서에서 들은 모든 조언들을 되새겼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따뜻한 환대로 유명한 현대적인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활기찬 시장의 사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모든 곳에서 숨겨진 친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만날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 몇 가지도 연습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며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몇은 한국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자신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조금 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광경과 소리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의심을 뒤로하고 한국의 진실을 발견할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움과 친절, 그리고 제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득 담은 진짜 한국을 찾아내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들에서 벗어나 제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밝고 깨끗하며 현대적인 공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도 깔끔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저는 이건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잖아 라고 생각했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모든 직원들이 정성껏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한 미소 짓는 안내원이 출구로 가는 길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결심했답니다. 저는 도착 게이트에서 리펑과 만났습니다. 리펑은 목에 카메라를 둘러매고 새로운 모험의 모든 순간을 담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리펑도 저처럼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공항이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곳은 밝은 색채와 친절한 얼굴들, 그리고 설렘 가득한 약속들로 넘쳐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공항을 나서서 도심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서울로 가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점점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햇빛 아래 유리창을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람들로 붐비는 넓고 분주한 거리들이 보였고 도로 양옆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가족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작은 공원들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으며 저는 마치 생동감 넘치는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동하는 동안 몇몇 동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참으로 친절하시고 서울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어요. 한 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을 소개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와 미소 덕분에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제가 배운 몇 마디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해 보자. 주변 사람들도 제 노력을 알아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더욱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 서울 도심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시는 분주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다채로운 광고판, 분주한 시장, 그리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근처 길거리 음식 판매대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전, 그리고 군침 도는 달콤한 간식들이 저를 감돌게 했어요. 마치 모든 광경, 소리, 그리고 냄새가 이 도시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이전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적인 공항에서부터 버스 안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까지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이란 제가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과 현대성 그리고 진정한 친절이 넘치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내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일들에 대해 기대와 호기심이 솟아올랐어요. 저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매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한국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하루 동안 탐험한 후 리펑과 저는 이 매혹적인 도시의 숨은 보석들을 더 발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저희는 역사가 가득하고 웅장한 곳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궁궐의 성벽은 높았고 건물의 지붕은 부드러운 파도처럼 곡선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밝은 햇살 덕분에 궁궐의 붉은색과 파란색이 반짝거렸고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돌로 된 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자연의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방문객들의 수다 소리에 귀 기울였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정원에서는 꽃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다른 관광객들, 젊은 분들과 노년의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에 저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리펑은 바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언제나 카메라를 준비해두고 궁궐 성벽에 새겨진 고대 조각들, 전통 복장을 입은 경비원들의 우아한 움직임, 그리고 분수 근처를 뛰어다니는 작은 새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담으시더라고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저로 하여금 한국 문화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대해 더욱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날은 뜻밖의 놀라움도 있었답니다. 궁궐에서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제 소중한 작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노트북은 제 생각과 관찰을 기록하는 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거든요. 저는 당황과 함께 허둥지둥 걸음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어요. 리펑은 제 곤란한 모습을 알아채고 재빨리 함께 찾아주었어요.
몇몇 친절한 상인분들께 노트북을 보았는지 여쭤보며 노트북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답니다. 바로 그때 한 친절한 가게 주인께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셔서 시장에 있는 탁자 근처에서 이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받았고 가슴이 크게 두근거렸답니다. 이 순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후 오후에 저희는 전통 한옥이 즐비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예쁜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각 집은 부드러운 색상으로 칠해져 있고 아름다운 목재 장식들이 돋보였어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노년의 주민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마을의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저도 더욱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품었던 의심과 두려움은 점차 사라져갔고 서울의 모든 발걸음이 놀라움과 친절한 얼굴들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선함을 믿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심지어 노트북을 잃어버린 작은 사건조차도 신뢰와 공동체에 관한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어요. 하늘이 짙은 자주색으로 물들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리펑과 저는 한적한 공원에 앉아 그날의 경험들을 나누며 소소한 일들에 대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어떤 모험이든지 크든 작든 우리의 인생에 관한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날의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과 그곳 사람들과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고 이 생동감 넘치는 도시에서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모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호텔 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이미 아름다운 궁궐들을 보고 많은 친절한 분들을 만났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미소를 교환하는 인기 있는 한우구이 식당을 탐방하기로 결정했어요. 리펑과 제가 식당에 들어서자 따스한 조명과 맛있는 냄새가 저희를 한눈에 반겨주었답니다. 식당 안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와 가족, 친구들이 나누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박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고객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친절한 직원들을 보았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릴에서 고기를 어떻게 익혀야 할지 몰라서 주문할 때 약간 긴장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한 다정한 직원분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릴 사용법에 대해 도와드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투가 너무 친근해서 제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한국식 요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직원분은 다정하게 웃으시며 간단한 말로 고기를 그릴에 올리는 방법, 익히는 시간, 그리고 고기의 맛을 최상으로 즐기기 위해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비법 팁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직원분이 완벽한 고기 굽는 방법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작은 요리 프로그램을 제 테이블에서 관람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리펑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카메라를 꺼냈고 그의 눈에서는 설렘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도 직원분의 동작을 따라 해보았는데 첫 시도는 서툴렀지만 직원분과 리펑이 잘하셨어요. 출룩님, 계속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응원해 주시니 저도 웃음이 나오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이 식사가 특별했던 작은 디테일들을 주목했어요. 식당에서는 반찬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저희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에 담겨 제공되었는데 김치, 절인 야채, 그리고 다채로운 맛있는 간식들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하나하나 천천히 맛보며 음식 준비에 담긴 정성과 다양성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잠시 앉아서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직원분이 인내심 있게 고기 굽는 법을 가르쳐 주신 모습, 손님들끼리 오가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주방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과 친절이 느껴졌어요. 저는 친절이란 단지 크고 극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행동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누군가가 요리를 도와주거나 낯선 이가 미소를 건네주는 그런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어요. 그 후 오후에 리펑과 저는 작은 동네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저는 가족들이 함께 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공원은 평화롭고 키 큰 나무들이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산들바람이 피어나는 꽃향기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오늘의 경험들을 곱씹어 보았고 리펑도 함께하며 만난 모든 분들이 저희 여정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친절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미소, 모든 도움의 손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작은 제스처 속에 친절이 스며 있었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친절이 낯선 이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고국에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어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희망하기로 결심했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갈 때 저는 오늘 하루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고 이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배운 친절의 의미입니다. 어느 맑은 아침 리펑과 저는 신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유명한 문화 전문가 소스케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소스케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해박하시다고 들었답니다. 일본 분이시지만 저희의 한국 여행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분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의 현대적인 문화센터에서 소스케님과 만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만남 장소로 걸어가면서 분주한 거리와 옛 건물, 새로운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고 웃으며 하루를 즐기고 계셨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분위기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처럼 열린 마음과 친절함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만나기로 한 방에 들어서자 소스케님께서 차분한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스케님은 깔끔한 옷차림을 하시고 저와 리펑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스케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금세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스케님께서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해 여쭤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 후 제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소스케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만의 문화와 미디어에 관한 생각을 나누셨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서로를 아끼는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로는 뉴스가 실제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보면 그들의 진정한 친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힘있는 말씀이 저를 깊이 공감하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스케님은 일본 미디어가 때로는 일상의 따뜻한 현실과는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설명해 주시며 이웃이 장을 보러 가는 것을 도와주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도와주신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순간 소스케님의 눈빛은 반짝였고 미소는 점점 더 넓어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 그리고 친절한 택시 기사님들, 도움을 주는 카페 직원들, 그리고 공원에서의 작은 배려와 닮아 있어서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소스케님께 한 나라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소스케님은 큰 행사나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관심과 존중의 순간들이 바로 한 사회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낯선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서로 다른 나라 출신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동안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던 리펑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리펑은 서울의 친절한 얼굴들과 활기찬 장면들을 담은 멋진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그 이미지들을 소스케님께서 일본에서 보신 모습과 비교해 보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투와 움직임의 재미있는 차이에 대해 웃고 미소와 관대함의 공통점을 보며 감탄했답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갔어요. 소스케님께서는 일본 여행 중에 찍으신 사진들이 담긴 작은 소책자를 보여주셨어요. 각각의 사진에는 친절과 소박한 행복이 담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저는 소스케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시면서도 다른 문화를 배우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려는 그 열정은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소스케님께서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TV나 뉴스에서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야만 한 나라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저희의 여정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리펑과 함께 문화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 만난 새로운 친구 소스케님께서는 친절과 이해심이 한 나라의 진정한 척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답니다. 소스케님의 격려의 말씀이 제 마음에 메아리치면서 저희의 한국에서의 모험이 제 시각을 점점 더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험은 더 멋진 방향으로 펼쳐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나라에 왔었는데 이제는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선선한 저녁, 저는 서울의 한적한 공원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산책하기로 했어요. 공원에는 키 큰 나무들이 있었고 그 잎사귀들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속삭였으며 길에는 따스한 가로등 불빛이 밤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천천히 걸으며 저는 저를 변화시켜준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주신 친절한 택시기사님, 잃어버린 노트북을 돌려주신 카페 직원, 그리고 버스와 거리에서 저에게 미소로 다가와 주신 모든 친절한 분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작은 빛처럼 제 이전의 의심과 그림자를 몰아내 주었답니다. 저는 작은 연못 근처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오리들을 보며 리펑과 만났어요. 저희는 나무 벤치에 함께 앉았고 도시의 불빛이 연못 위에서 춤추듯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리펑이 술룩님, 이곳의 따스함을 느끼시나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경험한 친절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때로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고 한국에서 사람들 간의 진정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리펑과 저희가 보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걱정과 의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었는데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넘치는 또 다른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마주한 모든 도전과 작은 친절들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리펑도 동의하시며 그의 카메라가 도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신도 함께 포착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쁜 재래시장, 한적한 골목길, 그리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진심 어린 도움의 순간들을 설명하시며 그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어요. 가족들이 베란다에서 저녁을 즐기고 길거리 상인들이 작은 가게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동네들을 지나쳤어요. 부드러운 담소와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마치 도시 전체가 저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바로 친절과 공동체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비밀 말입니다.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저는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뒤로하고
이 진실을 고국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긴 블로그 글을 쓰고 동영상을 만들어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전체 진실을 담지 못한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진짜 따뜻함과 진심 어린 환대를 보았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밖의 고요한 도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화를 만끽했어요. 이번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친절한 행동과 나눔의 미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열린 마음과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장소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소문과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제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것임을 확신했답니다. 소스케님과 같은 새로운 친구들과 진심 어린 친절로 가득 찬 추억을 안고 저는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한국이 차가운 평가의 장소가 아니라 따스한 환영과 열린 마음을 가진 곳이라는 진실을 모두에게 전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진실임을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